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뉴스에 앞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 큰 사건이 하나 결정났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는데요. 헌재는 이날 대심 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정말 혼란의 4개월이었습니다. 탄핵이 선고된 만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6월 3일 화요일에 유력한 대선일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에 환율은 계속 고점을 찍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1,430원대 환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전날 종가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에 시작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낭독을 시작한 오전 11시 이후 장중 1,430.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1,436.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2차 전지주 관련된 뉴스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주 끝없는 추락, 수요 부진, 공매도 관세 직격탄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국내 2차 전지주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6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전기차는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되죠.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모아둔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는 일주일 전 대비 13.56% 급락한 2,533.74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완성차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공매도와 상호관세 우려에 따른 2차 전지주 하락세가 단기간 내에 잦아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 4분기 재고 축적 국면에 진입하면서 유럽 비중이 큰 업체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삼성전자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인한 베트남 상호관세 46%, 스마트폰 사업 타격이라는 뉴스인데요.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도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인건비가 싼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삼고 미국에 수출해왔는데 공급망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양분해온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공급망은 베트남 중심으로 애플과 아이폰 공급망은 중국 중심으로 짜여 있죠. 반면 가전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수출용 텔레비전과 생활가전의 핵심 생산 거점인 멕시코가 이번엔 추가 관세를 피해간 덕분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 등지에서도 냉장고를 비롯한 일부 가전을 생산하고 있으나 미국 수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맥주 회사 폐기물 PC 만들다.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원래 하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뜬금없는 영토 확장이 난무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본업과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먹거리를 찾아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상장사들이 늘고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을 다각화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만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상장 폐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맥주는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종 폐기물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맥주를 인수한 한울반도체가 제주맥주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폐기물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맥주와는 정말 관련이 먼 사업이죠. 한편 PC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연테크는 지난달 주총에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용품도 도소매업과 케어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고요. 제약사인 한국유니온제약도 본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식자재 유통업, 일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사업 등 14개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불어 JST나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력 산업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어갈 수도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원화가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0원 넘게 하락을 하면서 1,430원대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강달러 시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4월에는 일시적으로 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환율에 따라서 증시는 어떻게 변동이 될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